나이시네. 아이야야. 사망한 훈련병의 입대 전 모습입니다. 22살 청년은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한 채 밝은 표정입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장난을 치던 그는 입대 한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이강민 훈련병의 누나를 만났습니다. 주인 잃은 방을 찾아가는 발길이 무겁기만 합니다. 동생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유품을 챙기는 보라 씨.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믿기지 않습니다. 보라 씨는 우리에게 동생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편지는 언제 왔습니까? 이게 가 쉬고 올라 쓰러지고 그 다음날 제가 옷을 챙기려고 집에 갔는데 집에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때 왔었어요. 이강민 훈련병이 꾹꾹 눌러 써내려간 한 통의 편지. 평소에 글을 거의 쓰지 않던 그가 가족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이상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강민 씨는 바지에 오줌을 지려 정신과 진료를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화장실 안 보내줘가지고 오줌을 쌌는데 그거 가지고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면 싸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시키려고 했다니까. 그는 분노에 가득 찬 말로 훈련소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죽이고 싶다, 복수하겠다는 등의 과격한 단어들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는 욕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저하고 엄마한테는 되게 고분고분하게 얘기하는 편이었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정말 너무 화가 치밀고 진짜 자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강민 훈련병은 교관 연구실에서 반쯤 남은 음료수를 몰래 마시다 발각돼서 얼차려를 받았고, 화장실에 자주 간다고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편지에는 조교들에게 문제사병으로 낙인 찍혀 괴롭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강민 씨는 문제사병이었을까? 13일날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우리 음식을 훔친 것도 사고 오줌을 싸고 그랬다고 북한으로 가길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애가 그럴 애는 아닌데 건강에는 이상 없으니까 이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걱정은 돼도 찾아갈 수는 없고 가만히 있었죠. 1월 13일, 도대체 이강민 훈련병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강민 씨가 신병교육 훈련을 받았던 육군 제54단 산하 신병교육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며 취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군부대의 특성상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입대한 강민 씨는 다른 신병훈련소 동기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초코파이에 열광하던 평범한 병사였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강민 씨의 신병훈련소 동기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친구분들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소대에서 있었나요? 바로 옆자리에 있었어요. 걔가 216번이었고 저는 215번이었습니다. 같이 다니고 항상 줄 설 때도 따라다니라고 이제 소지품 검사할 때 이제 반대가 있는지 혹은 뭐가 있는지 검사할 때 얘가 계속 저 친구 다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있으면 사람한테 말하고 갔다 와라 이랬는데 갔었어요. 갔는데 안 보내줬는지 얘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아 진짜 나 지금 화장실 너무 가고 싶다. 이강민 훈련병은 입소 첫날부터 소변이 급해 화장실을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조교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쉽게 허락을 받지 못했고 결국 그는 바지에 방뇨를 하고 맙니다.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몰래 물 먹다가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뭐 물을 많이 먹으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또 몰래 갔다 오다 걸려서 혼나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물 먹고 화장실을 가는 걸 몰래 하다 걸려서 혼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저는 그 5일 사이에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신병훈련소 내에서 물에 대한 이강민 훈련병의 집착은 유명했다고 합니다. 무려 하루에 6리터가량의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레 훈련 중 소변을 자주 보게 됐고 수차례 훈련복에 방뇨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이강민 훈련병의 안장식이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으로 마주한 아들. 유가족들은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이 아직 믿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기예술학을 전공한 이강민 씨는 개그맨을 꿈꾸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억울하고 아프겠어. 멀쩡한 애를 죽이러 가. 억울해서 정말 못해. 이것은 바로 이강민 훈련병이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음료수 뚜껑이 열려있는 거 반 모금 마셨다고 30분 재우고 하루 종일 훈련시켰다. 훈련받다가 방광이 터질 것 같았다.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물 마시는 시간도 한정돼 있다. 보시다시피 반복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줌, 방광, 화장실, 음료수, 물. 뭔가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줌과 물. 이것은 이강민 훈련병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강민 훈련병이 세상을 떠난 후 안치됐던 국군 대구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KBS 특강인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좀 만나 뵙고 얘기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의무사 쪽에 지금 뭐 촬영 허가라든지 승인이 났는지 상황을 확인 중이라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통제받고 그 다음 상황 진행하는 걸로. 가족들마저 의문을 가지고 있던 이강민 훈련병의 죽음에 대해서 군 당국은 말을 아꼈습니다. 언론 취재 불가 사유가 뭡니까?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해당 부대하고 전체가 지금 경험하고 수사뿐만 아니라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 언론에 그 현장 공개를 안 합니다. 우리는 유가족으로부터 신병훈련소 의무반 일지를 입수했습니다. 일지에는
수차례 의무반에 들렀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편지 내용대로 1월 15일 정신과 진료 예약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방광이 터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대요. 그러니까 참아. 그래서 자기 이제 오줌을 이제 찔렀는데 나이 22살에 정신병 환자라고 정신과 보내라고 이제 본대장들이 이제 정신병자로 이제 계속 이제 원하는. 정신과 외진이 예약됐던 15일 이른 아침, 강민 씨는 잠에서 쉽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단 의무실을 거쳐 국군 대구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영남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강민 훈련병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당시 응급실에서 이강민 훈련병을 치료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혹시에 대해서 그러신다면 저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요. 그는 이곳에 도착한 지 4일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의식은 거의 혼수 상태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의식 수준이었고, 피검사상에서는 이제 당뇨성 합병증 케톤산증이 이제 심한 상태였죠. 심하다하는 거는 우리가 응급실에서도 처하면은 바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중한 상태였다고 기억됩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체내 지방이 분해될 때 생기는 케톤이 축적돼 혈중 산도가 높아지고 호흡곤란에 이르는 증상입니다. 우리는 신병교육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병교육대 의무반 기록에서 이강민 훈련병의 외진 기록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이틀 전인 1월 13일 국군 대구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강민 훈련병은 당일 오전에 실시한 초진에서 기타 방광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진 이후 이루어진 소변 검사에서 기록된 수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999.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손발을 떨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소변 검사 결과를 보면 내과 의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혈당이 무지하게 높고 오줌에 당분이 이렇게 무지하게 많고 케톤치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과 의사라면 그냥 알람이 울려야죠. 얘 뭐가 있다. 얘 당뇨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를 진료한 군의관을 만나기 위해 국군 대구병원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게 또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도 의무 사령부 지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불과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유가족은 13일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접 국군 대구병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유가족과 동행해 군의관과의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담당 군의관이 유가족의 면담 신청에 응했습니다. 이강민 훈련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까? 당시 강민 씨의 상태와 진료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3일날 우리 치료받은 거 알고 있으니까. 예, 제가 진료 받습니다. 진료를 받으니까. 근데 병원에 안 들고 가고 방광염이라고 그렇게 안 쳐놨어요. 이 수치는 뭐 환자가 응급하거나 그런 수치는 아니라고, 그 기록을 보고만은 당뇨병이다 아니다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에 대해서 당뇨가 있냐고 그 질문을 했고, 또 당뇨가 없다고 말을 해서 내과 진료가 꼭 필요하니까 꼭 오늘 내과 진료를 꼭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상 수치를 훌쩍 상회하는 포도당과 케톤 수치. 이강민 훈련병을 진료했던 군의관은 수치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내과 진료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재진 기록지에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내과 진료 꼭 필요하다고 영어 써놔야 되지. 내가 한마디도 안 써놓고 지금 이어서 자꾸 수사받고 있는 지금 과정이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방학년 하나 딱 내용이 적어놓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왜 중요하지요. 그거는 위험하다면서. 제가 나중에 그거는 확인을 했고요. 저도 그거를 나중에 확인했고 저도 왜 안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많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썼으면 누구보다도 제가 좀 많이 방어가 되고 좀 괜찮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을 정도는 아니죠. 한 3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병원 관계자와 담당 군의관은 내과 진료 권유가 기록지에 누락됐을 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진 기록지에 뭐 내과 진료를 요망이라든지 내과 나 같으면 응급이라고 쓸 거야. 응급이 필요한데 그런 게 좀 기록되어 있었어야 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기록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는 좀 어떤 이상한 점이 있나요? 아니 이 정말 중요한 특이사항을 적어놓지 않는 노티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왜냐하면 말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보면 이 특이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 면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나칠 정도로 심한 갈증. 단순하게 넘어가기 힘든 과도한 식탐. 그리고 참을 수 없었던 방류의 흔적. 가족과 친구들조차 의아하게 여겼던 이강민 훈련병의 상태가 보낸 사인은 무엇일까?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무지 마시는 이 3가지 증상이 당뇨병의 3대 증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도 이렇게 쓰러지기 전까지 그런 증상이 있었을 거고 만약에 그 밤에 그 오줌을 싸거나 훈련 중에 오줌을 싸는 증상이 있었다면 그런 당이 너무 많이 높으니까 이걸 희석시키려고 내 몸에서 본능적으로 물을 찾게 돼.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오줌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국방부는 내부 조사 결과 이강민 훈련병 본인이 원하지 않아 내과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불임망했다. 혹시 내과 진료를 받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 내과를 왜 안 갔는지 그 이유는 모르죠.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 말되는 부분이 그 부대 인솔 간부나 부대에서 아이의 진료 결과나 왜 내과에 못 가는지 그 많은 시간 동안 내시 복귀하기 전에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나가가 있는데 내가 안 갔다 하는 이유도 없고. 인솔자나 부대 53단 신규대에서 알겠죠. 저희는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 측은 진상 파악의 입증 책임을 육군 54단 쪽으로 넘겼습니다. 당시 훈련병들을 인솔한 담당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대로 버스 타고 부대 복귀해도 문제 없겠느냐. 1차적으로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버스를 끊어서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고 그거를 본인한테 얘기를 대구동에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부대는 아무런 얘기 못 들은 거예요? 다녀가니요? 네, 병원 쪽에서 부대 연락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날 결과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하고 있어서 군과 사병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방부. 우리는 이강민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에 그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고 원대 복귀하게 된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후 한 1시 40분경에 진료가 맞춰진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내과에 이제 가라고 했는데 그게 안 가고 나서 이제 혼자 그 16시 복귀 때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것을 했는지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고인만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왜 진료를 안 받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지금 조사를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국방부는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학적으로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불과 이틀 전에 초재진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거든요. 국군 대구병원에 한정 지어본다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발견할 수가 없다. 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네. 아쉬운 부분이 없다고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뭐 의무 기록을 남기거나 자세히 거기에 작성을 했으면 더 좋았겠죠. 당연히 더 좋죠. 그 부분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거지 이거 책임을 묻거나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뭐 이제 따지고 보면 그런 법적 책임이나 뭐 의료 과실이냐 의료법 위반이냐 이런 부분은 뭐 제 일 개인이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입수한 군 의무사령부 감찰 조사 결과입니다. 군의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강민 훈련병이 스스로 진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군 대구병원의 의료 과실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훈련병은 계급조차 없기 때문에 상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분입니다. 민간인과 달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동과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가족은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떠난 말이 없다 하지만은 애를 죽어날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히. 걔는 그 훈련병인데 무슨 힘이 있으라고 지가 지 마음대로 치료하라고 하는데 지가 싫다 하고 그거는 군의 명령에서는 무조건 치료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돼요. 그게 군인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훈련병인데 지가 무슨 힘이 있으라고 치료를 받니 안 받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 본인들도 시인했고 이거는 엄연한 거짓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군대 가가지고 죽어온다면 그것도 뭐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2달, 석 달 된 것도 아니고 한 달도 채 안 된 애가 이런 식으로 인정이 돼버리니까 누가 이거 자식을 군대 보내려고 하겠어요. 당뇨병성 케토산증은 사망률이 아주 높은 병은 아닙니다. 치료가 어렵지 않아서 인슐린만 적절히 투여를 했다면 이강민 훈련병은 지금쯤 훈련소를 퇴소해서 어엿한 군인이 돼 있을 겁니다. 군의 공식 입장은 본인이 내과 진료를 불희망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책임을 이강민 훈련병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군 복무 중에 이강민 훈련병처럼 이상 증세를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로 분주한 아침입니다. 글쎄 어제도 뭐 진통제 먹고 자는 것 같던데. 몸이 계속 안 좋은가 봐요. 예. 한이 약 먹어야 되는데. 한이야, 약 먹어야 되는데. 응? 한이야. 오늘은 좀 나아졌을까 손을 잡아보지만 어때? 아들은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유, 좋은 아침이야? 24살 청년 황희 씨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일조차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힘이 듭니다. 혼자서 몸을 씻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조왕희 씨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이른바 CRPS라고 불리는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저녁에 먹은 약 효과가 떨어지는 아침 무렵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잠시라도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댈 것이라곤 마약성 진통제뿐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좀 송곳으로 계속 사방이 계속 좋아지는 느낌이라고 치면 여기에 닿으면은 닿는 순간에 막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 몇 개로 이렇게 썰리는 느낌, 그런 느낌 나요.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황희 씨는 옷깃이 스치는 미세한 자극에도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2012년 12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황희 씨. 행군 중 미끄러져 왼쪽 발목을 다쳤습니다. 군 복무가 어려워지자 의병 전역을 했고 국방부는 복무 중 입은 상해를 인정해 신경조절기 삽입 수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기계를 여기에 등에다가 척추에 전선을 박아서 전선을 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있거든요. 여기. 그렇게 만지면 어떤 기계가 느껴지나요? 예, 이거를 이렇게 된 다음에 자극량을 늘리는 거예요.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많이 아플 때는 올리고 내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어느 정도 통증이 제어가 돼요. 군 입대 전 건장한 청년이었던 조황희 씨. 한창 대학교의 낭만을 즐길 나이. 그에게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사치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조황희 씨와 같은 증상으로 투병 중인 26살 이은영 씨. 오늘은 그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날입니다. 이은영 씨 오늘 졸업식인데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좀 착잡하기도 하고 좀 심란한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오늘 졸업식 가실까 말까 고민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예, 그냥 막 아픈 거를 좀 많이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요새 상태도 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은영 씨는 왼쪽 발목 통증 때문에 신발을 오래 신을 수 없습니다. 건축가를 꿈꾸던 은영 씨는 알아주는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그는 건강도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사격 훈련장이랑 저 이제 막사랑 거리가 좀 굉장히 좀 멀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그래서 그 거리를 항상 뛰어다녔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아킬레스건 쪽 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보고를 했는데, 이제 전투화가 이제 맞지 않아서 그런 거다, 새 거 신어서 그런 거다라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은영 씨는 신병교육 훈련 중 발생한 왼쪽 발목의 통증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다리가 계속 부어오르길래 밤에 잘 때도 남들 침낭 덮고 잘 때 말아서 다리에다 올려놓고 자고, 그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낫지도 않고 계속 통증이 있길래 계속 보고를 수차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계속 이제 묵살되더라고요. 뭐 짜증내고 막 화내면서. 하지만 자대 배치 후 다리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담당 군의관은 별다른 조치 없이 소염제 처방 후 간단한 깁스로 다리를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4개월 가까이 방치된 결과 부상을 입은 다리가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어 꾀병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너만 아픈 거 아니다, 뭐 왜 이렇게 너만 난리냐, 특별하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멀쩡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짜증내고 이러면서 그냥 묵살이 계속 됐었죠. 정상적인 신체는 특정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자극이 신경을 타고 올라가 뇌로 전달이 되고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CRPS라는 병이 생기면 상처 부위의 신경계가 망가져 뇌가 통증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작은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황희 씨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신경을 차단하는 국소 마취 주사를 일주일에 2번 맞습니다. 따끔해요. 찌릿한 말씀하세요. 따끔. 따끔. 군 복무 중 얻은 병은 전역 후에도 황희 씨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원인이 예전에는 아예 뭐 신경을 완전 칼로 베이거나 다친 것들만을 원인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연부 조직, 그러니까 근육이나 뭐 인대 같은 데 손상이나 그런 골절 같은 것들로 인해서 외상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환자분 접지르고 나서 그 석구붕대 같은 걸 관절 고정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면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황희 씨의 보훈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황희 씨가 앓고 있는 질병이 군 복무와의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 인생은 과연 앞으로 진료비는 어떡하고 앞으로 얘가 살아가는데 진짜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할 거고 지금 처음 바로 학교 조사도 제대로 졸업을 못할 텐데 그것이 제일 가슴 아픈 마음이에요. 어차피 우리 아들이 운이 없어서 군대 가서 다쳤는데 그러면 뭐라도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거다. 자기네들이 허락해놓고 했으면 뭔가 줘야 돼. 병신 만들어놓고 내보내놓고서는 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은 어느 부모가 군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보훈처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군에서 생긴 두 청년의 부상을 두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보훈처의 판단 기준을 물었습니다. 그래 국방부의 판단은 저희들이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개개인별로 그 질병의 발병 원인이 발병이 어떻게 발병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교육 훈련 중에 발병이 됐느냐. 아주 급성기로 발병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공무상 이게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공무 연관성 부분에서는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쪽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각된 사례들의 경우 공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기각이 된 거겠네요. 그렇게 된 거죠. 국방부는 해당 질병이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인정, 공상 판정과 함께 공상증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해당 질병이 직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보훈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 자신의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언제 한번 터질지도 모르고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면서도 국가에서는 조금 더 조금 더 책임도 안 져주고 완전 제 잘못인 것 같이 제 잘못으로 제가 저 혼자 병 걸리고 저 혼자 이러고 그런 것 같이 말하니까 솔직히 저 혼자인 것 같죠, 주위에. 한창 꿈을 꿀 나이. 군에서 얻은 부상은 그의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나온 은영 씨. 다리가 불편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해봅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좋아해야 될 자리인데 마음이 아프네요. 이상하게. 건강하게 졸업하면 좋은데 졸업은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마음이 아파요.
보고 싶었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금 막 돌아온 소미 씨. 4개월 만에 밟는 한국 땅입니다. 오랜만에 둘러앉았지만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막내 동생의 빈자리 때문입니다. 여기 좀 많이 있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계속 보는 뉴스 군인 얘기들과 뭐 엄마나 언니들이나 이제 같이 있으면 슬픔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도망가듯 싶어서. 군 복무 중 얻은 뇌종양으로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신성민 상병. 그는 세 누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성민이 쓰던 방이에요. 기억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옷 다 없애고 요거 하나 남았어요. 보시면 이게 사격 잘했다고 자랑하고 포상전화 받았다고. 전역 후 하고 싶은 일이 많다던 꿈 많은 청년. 그는 전역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세상을 떴습니다. 군입대 전까지 성민 씨는 주위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건강하고 쾌활한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몸에 이상을 느낀 것은 2012년 12월 말.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불과 2주 뒤 두통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 성민이가 자 머리통 깨 부시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얼마 안 아픈데 그냥 장난하는 말인 줄 알고 많이 친했으니까 뭐 얼마나 아프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건물 계속 머리 받고 머리 부수고 싶다고.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정훈 씨는 뭔가 심하게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놀라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신성민 상병의 이상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성민이 계속 아프다가 토를 이제 어느 날 토를 했는데 그때 중대장이 와서 너는 뭘 처먹고 다녔길래 뭘 주워 먹고 다녔길래 막 이렇게 토하냐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하고. 통증이 심해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에게 오히려 중대장은 꾀병이 아니냐며 질타했다고 합니다. 성민이한테 아무런 그 조치를 안 취해주는 것 같았어요. 뭐 찾아오는 간부들도 안 보였고 맨날 자기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성민이 아픈데 왜 아무도 안 찾아와 주지? 이 상태로 거의 5일 정도 있었어요. 신성민 상병은 두통이 발생하고 20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고 그때까지 군의관의 유선 진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발견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아프다고 자꾸 그랬는데 얘네들이 약만 줬대요. 그 하얀 약만. 그러면 빨리 부모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병원을 데려가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네들이 책임 있으니까 병원에 보내야지 빨리. 그 홍천병원만 데려갔더라고. 큰 병원이 그렇게 있는데 MRI 찍는 거, CT 찍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왜 거기를 안 데려갔는지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며칠 후 상태가 심각해져 국군 홍천병원에서 진료를 받지만 뇌수막염 음성 판정이 나오자 자대로 복귀시켰다고 합니다. 휴가를 얻어 방문한 민간 병원에서 악성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통이 발생한 후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고 신성민 상병이 군복무 당시 적절한 조치를 받았는지 국방부에 문의했습니다. 군 당국은 서면을 통해 답했습니다. 신성민 상병이 관물대에 머리를 박은 사실이 없으며 증상에 따라 처방했다는 겁니다. 이는 신성민 상병과 함께 생활했던 병사들의 증언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전역해 있는 신상병의 간부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날 오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중대장이 얘를 계속 관찰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얘가 그러니까 꾀병인지 아닌지 관찰을 했다고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까지 시간이 지나서 얘가 늦게 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원은 다 문을 닫았고 그래서 간 병원이 네, 다른 병원이 그쪽이었고 소아병원에서는 제대로 보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대장이 걔한테 지나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국방부 서면 답변에 의하면 신상병 진료 요청을 묵살했다는 증언에 대해서 지휘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신성민 상병의 분대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부대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증언 서류를 쓰는데 이제 처음에 중대장이 막 자기 견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뇌종양이 걸렸을 때랑 안 걸렸을 때랑 그때를 비교해서 보라고. 너네는 안 걸렸을 때를 생각해서 써야 된다고. 뇌종양이 걸렸다 생각하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썼죠. 성민이 어떻게 언제부터 아팠고 어떻게 조치했었고 이렇게 막 썼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중대장이 확인을 하더라고요. 중대장이 다 썼습니다. 중대장이 확인하니까 확인하고 이제 이 부분에는 오해 소지가 있지 않나, 바꿔 써라, 다시 써라 이런 식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다 3-4번씩 다시 썼죠. 그 진술서를 중대장이 확인하고 진술서를 다시 쓰고 또 확인하고. 고 신성민 상병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사건 조사가 진행되자 당시 중대장의 지시로 진술서의 내용을 수차례 고쳐 썼다는 겁니다. 그는 사건의 진실을 숨기려는 간부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는데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그게 먼저인데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게 자기가 살아남는 거. 그게 제일 화나는. 우리는 당시 중대장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서면을 통해 당시 중대장이 진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은폐 의혹을 일축해버렸습니다. 작년 2월 사망 직전 신성민 상병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이 한마디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리더라는 소대장, 중대장이 지네 소대원, 중대원 관리도 못하고 그냥 무관심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지네 몸 챙기겠다고 막 그래서야 신경 쓰는 척하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오늘도 이곳에서만 2,000명가량의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낼 테니까 누나들도 밥 맛있게 먹고 있고. 윤주야 사랑해. 군생 열심히 하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어머니하고 사랑합니다. 저 키워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서 건강한 대한민국 사나이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잘하고 와. 잘하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강민 훈련병의 사망 이후 국방부에서 환자 조기 식별 중심 군의료 체계 개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훈련병 관리가 소홀했던 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고만 터지면 서둘러서 대책을 쏟아내지만 문제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을 군인 정신으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픈 병사를 꾀병 환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병사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육군훈련소의 연간 입영자 수는 12만 명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330명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군에 입대하는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그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